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40초반 여성입니다. 10월, 11월만 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김장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시댁은 매년마다 김장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아 오늘은 저희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매일 재미나게 들었던 곳에 사연을 보내고 있네요. 저는 말 그대로 정말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주부로 살다가 다녔던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다시 와달란 요청과 함께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친정 부모님이 근처에 사셔서 아이들을 저녁에만 봐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마다 아이들을 봐주셔서 용돈을 드리는데 한사코 저희 부모님이 안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정말 소정의 용돈만 드리면서 아이들을 봐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시댁에서는 늘 저희한테 돈이나 요구하시고 뭐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셈이고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잘 가지 않고 정말 찾아뵈야 하는 날만 가고 안 가거든요. 작년에는 시댁에서 시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어머님이 골 아프다고 그냥 김치를 대량으로 홈쇼핑에서 사 먹자고 저보고 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먹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당연히 안 하고 넘어가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이번에는 김장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선포를 놓더군요. 뭐 솔직히 도와드리기는 싫었지만 안 가면 뒤에서 더 많은 말들을 하실 게 뻔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날 월차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은 너무 많이 하는 건 맛이 없다고 하니 조금만 해서 우리만 먹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김장 전날 김장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같이 장 보다가 시댁에 가져다 놓고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또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 너 내일 새벽부터 와야 한다. 네? 어머니 무슨 새벽부터 와요? 일도 아니고요. 아니 너는 시애미가 말하면 맨날 그렇게 딴지를 거냐? 김장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많이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많이 안 해도 준비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저 내일 그렇게 일찍 못 와요. 어머님, 얘들도 동원시키고 가야 하고요. 너희 엄마가 해주잖냐? 저희 엄마도 제가 회사 안 가는 날은 좀 쉬어야 하잖아요. 돈 받잖냐? 뭔 돈이요? 돈 안 받으세요. 정말 그만하세요. 내일 얘들 등원시키고 올게요. 라고 빨리 시댁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가 애들을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돈을 받으니까 자기도 돈 받으면 그렇게 한다길래 제가 예전에 그럼 돈 드릴 테니까 봐달라고 일주일 말씀드렸더니 하루하고 아파서 못할 것 같다고 도망가시던 분이세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꼭 저런 말씀을 늘어놓으시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김장전부터 한판하고 남편한테 와서 뭐라 뭐라 하니 엄마 성격 알지 않냐면서 네가 좀 참아라 하는데 맨날 제가 참아라만 하죠. 그리고 김장 당일이 되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제가 등원시킨다고 늦게 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오랜만에 애들 등원시키니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시댁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눈앞에 보이는 건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배추 100포기 정도 양이 되는 모습으로 있는데 100포기는 솔직히 식당에서는 하지 이렇게 가정집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아씨 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머님 조금만 하신다면서 지금 배추가 거의 100포기는 되는 것 같은데요. 뭔 100포기야. 이것도 조금 하는 거지. 옛날에는 200포기 하고 그랬다. 저희 지금 둘이 하는데 어떻게 100포기를 해요? 둘이 하면 더 금방 하지. 뭐 꼼지락대. 빨리 와. 라면서 그때부터 김장지옥이 시작됐어요. 아무리 절인 배추를 사다 한다 쳐도 김장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허리 한번 못 피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애들 저녁도 챙겨주러 가야 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오늘 애들 저녁 챙겨주러 가야 해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못한 건 내일 그냥 해요. 내일 토요일이라 내일 올게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다 말고 간다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하자고 해서 금요일날 월차 내고 일찍 와서 애들 저녁 먹을 시간에는
가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조금만 하신다고 하셔놓고 지금 100포기를 사다 놓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너네 엄마가 저녁 주면 될 거 아니냐 애들. 저희 엄마도 오늘 이모 병원에 계셔서 가봐야 해서 제가 가야 돼요. 그 애는 야근한다고 늦고요. 그럼 애들 뭐 둘이 혼자 있으라고 해요? 너네 엄마한테 오늘 김장한다 했냐 안 했냐? 했는데 저한테 분명히 조금 할 거라고 하루 반나절만 하면 끝날 거라고 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애들 보내놓고 그래도 7시간, 8시간 정도면 끝날 줄 알았죠. 뒤처리까지. 지금도 많이 늦어서 저 먼저 가야 해요. 라고 말하니 그때부터 심어있던 깡이 시작되었어요. 너는 애가 싸가지가 없다느니 니네 엄마한테 말해서 못 간다고 하라느니 계속 옆에서 그러시길래 그러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야근하지 말고 오라고 한다고 하니 너는 일하는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지금 얘들 저희 자식이지 저희 엄마 자식이에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얘들 봐줄 사람 없으면 아빠가 와야지. 왜 저희 엄마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애한테 전화할게요. 나니 그제서야 저보고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그 뒤로 그냥 문 닫고 나와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보고 자기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냐면서 말하길래 내가 자기한테 전화한다니까 어머님이 일하는 사람 신경 쓴다고 전화하지 말라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슨 보모야?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왜 그러냐? 이번만 넘어가줘. 다음부터 내가 엄마한테 그냥 사먹자 할게. 우리 어차피 김치 많이 먹지도 않잖아. 나는 김장한 거 가지고 오기도 싫어. 그냥 사먹는 게 나아. 이렇게 개고생할 거면. 그 뒤로 시모가 잠잠하길래 그때 좀 본때를 보여줬으니 더 이상 뭘 안 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보고 주말에 다시 김장 못한 거 하려고 하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냥 온 게 마음에 걸려서 남편한테 일을 맡기고 간다고 하고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정말 건너가서 주방에 보이는 모습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때 했던 백포기는 벌써 담가져 있고 또다시 백포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와서 어머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때 담근 백포기 말고 지금 또 백포기를 담자고 하시는 거예요? 담고 나니 생각해보니 더 챙겨내야 할 것 같고 또 친척들도 좀 나눠줘야 할까 싶어서. 왜 그거를 저희가 해요, 어머님. 알아서 사드시면 되지. 요새는 사먹는 게 더 싸요. 안 그래도 내가 만든다니까 돈 주더라. 그래서 뭐 잘됐다 싶어서 만든다 했지. 이럴 때 돈도 좀 벌고 좋지 않냐? 제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돈 안 벌어도 돼요. 너는 애가 아직도 말하는 게 큰 모양이냐? 잠만 말고 빨리 이거나 토하라. 하면서 막무가내로 저보고 김장을 하라는데 처음에는 진짜 이대로 도망가 버릴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내 접어주고 열심히 또 김장을 했어요. 이때 참 제가 호구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밥도 못 먹고 열심히 김장을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주말에는 애들 육아에 제 시간 단 일도 없는데 이제는 시댁 와서 김장을 2번이나 하다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하고 가자,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런 주문을 걸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면서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절인 배추가 더 문 앞에 와 있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좀 더 주문했다. 아니, 다들 소식을 들었는지 작은 집에서도 자기도 이번에 좀 담가달라고 하길래 50포기 정도 더 하기로 했어. 저는 못해요. 어? 저는 못한다니까요? 너 내가 돈 받은 거 안 줘서 그러냐? 너도 하니까 좀 챙겨주려고 했다. 아니요, 돈 안 받아서가 아니라 못하겠다고요. 지금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제 시간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 김장하신다 그래서 도와드리러 왔는데 지금 이게 몇 포기예요? 식당도 이렇게 안 담궈요, 김치를. 너는 시애미가 좀 용돈벌이 좀 하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뭔 말이 많냐. 어차피 시킨 거 그냥 하고 가라. 못한다니깐요. 저는 지금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갈 테니 어머님이 다른 분 불러서 하시던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너 아주 못하는 말이었구나. 가기만 해봐.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하고 남아있는 김장까지 서로 말없이 다 만들고 이제 가려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한 소리를 또 하더군요. 너 가면 다음부터는 내 얼굴 볼 생각 하지를 말아라. 너는 늙은 시애미가 저거 혼자 하는 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냐? 좀 용돈 좀 벌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다 저리 배추 사다 쓰는데. 용돈이 필요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제가 드렸죠. 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신데요? 지금 10시간 내내 김장만 담궜어요, 어머님. 저도 쉬어야 애들 보고 출근도 하죠. 너 출근한다고 유세냐? 유세가 아니라 맞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하루에 지금 150포기를 만들자고 하시는데 2명이서요?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참말 말고 빨리 하고 가라. 아니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시려면 남편 보내드릴게요. 남편이랑 하세요. 왜 아들 놔두시고 며느리를 들들 볶으세요, 진짜. 너 진짜 시엠한테 그런 말투가 맞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상식을 넘어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참고만 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실랑이가 이어지던 찰나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를 잡아당겨 제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얼척이 없어서 뭐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니 제 머리채를 잡고 너 잘됐다 진짜 이러면서 막 하는데 도저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어머님 이거 폭력이에요 진짜. 폭력 좋아하네. 너는 시애미한테 이렇게 덤비는 게 맞냐?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지랄이야? 하면서 또 저한테 막 폭력을 쓰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그때는 못 참겠더군요. 저한테 천하의 나쁜 년이라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폭력이고 저는 신고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머리채를 잡으시길래 제가 시어머니 대접 바라지 말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랬더니 옛날부터 너 그러는 게 재수 없었는데 하면서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맞냐면서 계속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길래 제가 그때 딱 말했죠. 그럼 저도 이제 어머님 안 봐드리고 제 성질대로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머리채를 잡고 똑같이 흔들었어요. 현관문까지 끌고 나가 탁 놔두고 저는 가방만 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남편한테 당장 짐 싸서 너네 집 가라고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시어머니랑 그러고 나서 통화를 했는지 저보고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냐면서 그건 진짜 아니라고 네가 사과드리라고 하길래 들고 있던 물병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은 너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면서 그러길래 정말 저도 모르는 광기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내가 도대체 뭐가 폭력적이야? 폭력은 니네 엄마가 폭력이지. 꼭 때려야 폭력이야? 말로 해도 폭력이야. 나를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괴롭히셨어? 진짜 맨날 니네 엄마는 돈 받으니까 육아하는 거다. 이지랄 하시고 내가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진짜 내가 아프다는데도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에 오라는 사람이셔. 그거를 몰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 뒤로 애들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정말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만 살고 싶다고요. 지금까지 당한 거 생각하면 더 해줘도 분이 안 풀리는데 그나마 애들 아빠니까 여기서 멈춘 거라고 하니 엄마 아빠도 잘했다고 그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 새끼 시모 전화 오는데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할 거 다 준비했고 지금까지 시모가 저한테 막말한 문자 내용 등 다 캡처해서 남편이 시모랑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것까지 다 말할 거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이혼소장 보내니 또 둘이 불티나게 저한테 전화를 해대더군요.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저희 아빠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고 저도 만나기 싫다고 말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한 일주일 정도는 회사에 병가를 냈고
더 이상 남편을 안 만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저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왜 그러냐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 모습도 가증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시모랑 저랑 이런 일 있을 때 맨날 저한테 그래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렇잖아. 네가 이해해. 당연히 시댁이니까 참아야 할 거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남편이 한 번이라도 시모한테 엄마 좀 그만하라고 했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 결혼했으니 늘 당연한 거다라는 주의로 나오니까 진짜 지겨웠거든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잘하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 잘하니까 그래 나도 좀 성질 죽이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그런 시모를 겪고 나니 진짜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네 어머님 지금 김장도 일부러 나 미워서 그렇게 한 거야. 누가 몰라? 아는데도 그냥 넘어간 거야. 나 그냥 엿먹이려고 진짜 똑똑한 분이시지? 자기 살 깎아먹으면서까지 나를 엿먹이려고 하시는데 안 그래?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 보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만 살자. 얘들은 내가 키울 거고 이 집은 어차피 공동명이니까 반반하고 헤어져. 나는 당신한테 위자료 따위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얘들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해. 그거면 돼 나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정말 뭐라고 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엄마가 심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 미안해. 어떻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 얘들을 생각해야지. 얘들 생각하는 새끼가 그러냐? 그리고 언제 니네 엄마가 우리 애들 생각하냐? 자기밖에 모르시면서 그만하고 나는 그 말하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러면 소송 취하하고 그냥 협의혼으로 갈게. 그게 편하잖아 서로. 제발 자기야 미안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엄마도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라고 했어. 그 거짓말 눈물 흘리시면서 어머님 늘 그러시잖아.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 눈물 흘리시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라고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얼굴 보기도 싫어서 그대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다시 또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냐?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길래 제가 옆으로 팍 피했더니 그대로 꼬꾸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 그이랑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남 되는 거라고요. 저한테 매일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어떤 며느리는 의사네, 변호사네, 돈을 잘 버네, 시어머니한테 잘하네, 싹싹하네 이런 말 하시더니 잘 됐죠 뭐. 이제 김장 250포기 하는 새 며느리랑 사세요. 아니 너는 내가 그 김장 시켰다고 지금 이혼이 말이 돼? 너도 내 머리채 잡았으면서 나는 그것도 넘어가 주려고 했다. 어머님이 먼저 계속 잡으셨죠. 그것도 제가 소송 걸까요? 멍들고 한 거요. 저는 정말 약하게 잡은 거예요. 제 힘의 반의 반도 안 썼어요. 지금 써볼까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키도 170이 넘고 등치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에 비하면 진짜 작거든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자기가 왜 그랬는지 주저리 늘어놓는데 듣기 싫고요. 저는 이혼할 거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친권 양육권 포기하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애들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제서야 저보고 막 비는데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어요. 진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싹싹 비는데 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김장일 아니고도 솔직히 시모한테 쌓인 게 많았거든요. 저 첫째 아이 출산하고 몸이 진짜 안 좋아져서 손목 발목이 다 나갔는데도 그때도 김장시키고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싶다면서 계속 노래를 불러서 정말 링거 맞고 나서 생일상 차려드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매일 다른 며느리와 비교질에 아들 못 낳았다고 너는 아들도 못 낳냐는 타박에 시댁 가서 밥 먹으면 저는 꼭 일부러 찬밥 주고 남편은 뜨거운 밥 주고 제가 메인 반찬이라도 먹을라 치면 휙 가로채서 남편 앞에 놔두고요. 얘들이 할머니 인사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한둘이 아니거든요.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뭐. 근데 저도 그거를 다 참고 견디다
이번에 폭발한 것뿐이고요. 그 뒤로도 시무랑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저희 엄마 아빠가 애들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니 한 번 정도는 용서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용서해줄 마음이 없는데요. 애들도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고 그러길래 우선 지금은 집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혼 서류는 다 써놓은 상태이니 우선은 보류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한테 들어가면서 말한 건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시댁에 가고 싶으면 남편만 가라고, 그건 100번을 가도 뭐라 안 하는데 나보고 명절이나 생신에 가자고 하면 그때 이혼이라고, 그리고 나한테 전화 오지 않게 하라고 단단히 말하고 우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일찍 와서 애들을 봐주고 제 눈치를 살피는데 저는 남편과 지금 각방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있는 한 아직은 살아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 성질을 아셨으니 이제 심어도 더 이상 옛날처럼 못하겠죠 뭐.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 제주살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전 늘 꿈꿨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거라고 말이죠. 그 행복이 제게는 경치 좋은 곳에 카페를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을 해야 했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했죠.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제 체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게 남는 건 돈이었고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주변 지인들은 장가 시집을 갈 때 당연히 저는 싱글로서 자리를 지키게 되었죠. 문득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이 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연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게 가족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를 받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야, 성희야,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장한다니까? 너도 요즘 외롭고 쓸쓸하다며. 그럴 때 이런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너니까 내가 이 사람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극찬할 정도라고? 궁금하긴 하네. 근데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조금 떨리네. 연애 뭐 별거 있냐? 그냥 딱 해보는 거지. 아무 걱정 말고 연애 딱 해봐.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너도 마음에 들 거야. 그래? 알겠어. 소개해줘봐. 만나볼게. 정말 제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라 솔직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만나기도 전에 좋은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고 만나보니 친구가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노래를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도 깊었고 다정다감하니 결혼은 딱 이런 사람과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첫 만남부터 갖게 되었죠.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선자와 저희 커플이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생각 이상으로 둘이 친해 보였어요. 야, 이덕수, 한성이, 너네 나한테 한우 쏴라? 아, 당연하지. 한우 쏠 테니까 가자. 아우,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당신 만나게 해줬는데. 한 마리 잡아도 시원찮은걸? 그나저나 덕수, 너 요즘 일은 어때? 스트레스 엄청 받아 했잖아. 이제는 괜찮은 거야? 응, 이제 괜찮아졌어. 나 열받게 했던 것들이 사라졌거든. 알아서 퇴사하고 나가더라고. 다행이지 뭐. 아, 진짜? 운 좋네, 덕수. 다행이다. 너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히 속상하더라고. 그래, 역시 나 걱정해주는 거 너밖에 없네? 뭐야? 누가 보면 둘이 커플인 줄 알겠네. 아, 덕수랑 나랑 너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친밀한 사이야. 내가 덕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성이 너한테 소개해줬지. 아무튼 둘이 잘 만나다 구수도 먹여줘? 질투라기보다는 이 둘이 친하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제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친구 역시 가족 같은 친구인데 제가 사랑하는 이 둘이 친하다니 참 좋았죠. 그렇게 1년 정도 만나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이 또 주선해준 친구네와 가까워서 저희 셋은 참 자주 놀았습니다.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넷이서 참 자주 놀았어요. 행복하다 못해 너무 기쁘고 신이 나더라고요. 뭔가 젊은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면서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만나던 사람과 이별을 했고 그 후에도 저희 만남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 생활도 힘들지 않았던 게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마인드가 요즘 분이셔서 그런지 저희 둘이 잘 살면 그만이라며 바라는 것도 없으니 바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노선이라 아이 걱정도 많았는데 하루는 시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이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애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너희 품에 안기려면 언제든 찾아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을 거야. 너희 두 사람이 좋고 사랑해서 한 결혼이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해. 애가 생기네 안 생기네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지치는 건 시간 문제야. 알아듣지? 네, 어머님 새겨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손주가 없어도 괜찮다.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너희 둘이서 행복하게 이리저리 다니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노산이라 조바심이 나서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손주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할 것도 많다. 나는 그런 욕심 없어. 대가 끊기든 말든 괜찮다. 시몬은 정말이지 너무 쿨하신 분이셨고 저와 남편을 항상 우선시에 두고 계신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제가 지인들에게 시모에 대해서 말하면 다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손주고 보고 임신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둘이 잘 살으라고 하시는 분이야. 안부 전화해도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살라고 막 그러시거든. 이게 너무 편해서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거 진짜 배부른 소리다. 나는 우리 첫째를 결혼 5년 만에 가졌거든. 시험관 오차 만에 성공한 건데 시모가 그 5년 동안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모른다. 정말로 얘도 못 낳는 게 굴러 들어왔다면서 면박을 그렇게 줬어.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결혼한 이유가 이 집 대를 이어주러 온 건가 싶더라니까. 정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무슨 드라마 대사 같다, 야. 이건 애교야. 이것보다 더 심한 욕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딸만 둘이니까 아들아들 하시면서 셋째 낳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신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얘를 낳으라고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니까. 세상에 욕심도 많으시지. 요즘은 딸이 대세인데 모르신다니? 내 말이 그 말이다. 아니 딸이고 아들이고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내 새끼 낳아서 키우겠다는데 아유. 내 이야기 들으니까 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겠지? 동료나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정말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의 말처럼 편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오붓하게 외식을 했어요. 스테이크 좀 간만에 썰어보자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갔죠. 거기에서 정말 오랜만에 고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 혹시 성이 아닌가? 맞지 성이? 한성임 너 맞지? 어머 세상에 수희야.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고 그래? 아우 기집애야. 예뻐진가 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낸 거지? 난 잘 지냈어. 그런데 누구? 남편? 아 여보 인사해. 나 고등학교 동창 수희고 이쪽은 내 남편이야. 아, 안녕하. 덕수씨 아닌가? 맞죠? 네? 네. 성인 너 민정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내니? 너희들이 그렇게 친했는데 벌어진 거야? 내가 왜 민정이랑 사이가 벌어져? 여전히 잘 지내지. 근데 둘이 아는 사이야? 너는 갑자기 민정이 얘기는 왜 하고 그래? 너 몰라? 우선은 얼른 먹어. 나중에 연락하자. 내가 너무 오래 시간을 뺏은 것 같네. 고교 동창은 남편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주선자인 제 친구 민정이와의 사이가 좋지 않냐고 대체 왜 물은 거지 싶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뭐야? 여보, 수희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갑자기 민정이 얘기는 왜 했지? 이상하네? 민정이랑 친구니까 겸사겸사 몇 번 봤었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당신 보자마자 놀라고 왜 민정이랑 나랑 사이가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
됐어. 나중에 물어보지 뭐. 그런 쓸데없는 걸 왜 물어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미쳤나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남편은 원래 온순한 사람이라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더 수상했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고교 동창에게 다음날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교 동창은 이건 전화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며 저녁에 만나자고 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궁금함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꼭 알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친구를 만나러 갔고 동창 수유를 만났어요. 성희야, 너 내가 하는 말 듣고 놀라지 마.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아는데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야지. 대체 뭔데 그래? 나 괜찮으니까 말해봐. 덕수 씨랑 민정이랑 동거만 5년인가 했었어. 근데 이거 왜 너가 모르는 거야? 너 진짜 민정이랑 친하잖아. 맞지? 뭐라고? 에이, 너가 뭘 잘못 알았겠지. 민정이가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어? 민정이 혼자 살았어. 내가 그 집을 얼마나 자주 갔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니까 성희야 이상한 거지. 그리고 민정이 걔 혼자 살던 집은 계약 문제 때문에 거의 비워뒀고 덕수 씨네 집에서 같이 살았어. 내 기억으로는 민정이 임신도 했었는데 너 이거 민정이한테 제대로 물어봐. 아무래도 이상하다. 근데 덕수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희야, 민정이가 이 사람 소개시켜준 거야.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꼭 만나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줘서 마음 돌리고 소개받아서 결혼까지 온 거야. 근데 둘이 동거를 했었고 애까지 있었다는 소리야? 그 당시에 내가 민정이랑 자주 만났거든. 분명 임신했다고 결혼할 거라고 했었어. 근데 한동안 소식이 없길래 연락했더니 번호도 바뀌었더라고. 사실 뭐 나랑 민정이랑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냥 말았지. 말도 안 돼. 우선 고마워 수희야. 내가 알아보고 연락 줄게. 정말 고마워. 근데 성희야 조심해. 민정이 걔 너가 알던 예전 모습은 없어. 내가 그 당시만 해도 걔 나쁜 짓 하는 거 말리느라 애 좀 먹었거든. 아무래도 수상해서 나 그냥 다 말할게. 민정이 걔 돈놀이도 하고 사기로 경찰서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어. 그러니까 꼭 조심해. 저는 고교 동창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와 남편이 동거를 5년이나 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렇게 집에 서로 왔다 갔다 하던 사이인데 제가 몰랐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건 작정하고 동거한 거 숨겼다는 얘기를 들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찝찝한 상태로 살 수 없었고 나름 머리를 썼어요. 이 둘이 짜고 치지 못하도록 남편에게 먼저 말한 후 연락을 따로 못하게 하고 1시간 뒤 친구를 집으로 오게 했죠. 그렇게 남편과 먼저 대화를 했고 고교동창이 혹시 모르니 꼭 녹음하라는 말을 해줘서 녹음을 했습니다. 당신 민정이랑 동거를 5년이나 했다며? 둘 사이에 애도 있었고 그런 어마무시한 사실을 나한테 숨겼어? 말해봐. 뭐라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장난칠 기분 전혀 아니니까 까불지 말고 대답해. 왜 그랬어? 내가 호구 같았니? 너희 둘이 나 갖고 노는 게 재밌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당신은? 나 이제 당신 못 믿어. 다른 대로 딱 말해. 기회는 한 번이고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으며 너 나랑 이혼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여보 성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동거했던 거 맞고 애가 있었던 것도 맞아. 그렇지만 지금은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 당시에 민정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친구로서 이래저래 도와주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건데 우리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웃기고 있네. 너희들 애는 어디 있니? 애는 없어. 유산했거든. 아무튼 이래저래 서로 편하려고 같이 산 건데 결국 헤어졌고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친구로만 보고 있는 거야. 진심이야. 남편이 횡설수설하며 소설을 쓰고 있을 때 친구가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은 꿈에도 모르는지 평소처럼 아주 밝았습니다. 친구가 등장하니 남편은 화들짝 놀랐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리고 전 바로 물었습니다. 야 이년아
너랑 5년이나 등 굴면서 임신까지 한 남자를 어떻게 나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쓰레기지. 이 나쁜 년아 정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그걸 왜 알고 있어? 왜?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너무 중요해? 5년을 꽁꽁 숨겼는데 알아버리니까 너무 놀랍니? 너희 둘 다 사람 아니야. 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야, 송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솔직히 너 그때 당시에 동거하는 사람들 이해 안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숨겼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가 동거하는 내 모습 보고 실망할까봐 말 안 했고, 덕수랑 나랑 5년 산 것도 맞고, 얘 있던 것도 맞아. 그런데 지금은 서로 아무 감정이 없어.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았던 사람이라 너한테 소개시켜준 거고, 그 외에는 별 뜻 없었어.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도 하고 있네. 야, 어떤 미친년이 지랑 통거까지 한 남자를 가장 소중한 친구한테 소개를 해줘? 대체 너의 속셈이 뭐야? 그냥 딱 까놓고 시원하게 말해봐. 속셈 같은 거 없어. 정말이야, 성이야. 너가 기분 돌아올 수도 있고 실망한 것도 아는데 난 정말 너가 행복하게 바란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둘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았다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별거 없다니까? 진심이야. 별거 없다고? 니들이 숨긴 과거가 별거인데 뭘 자꾸 별게 없대. 3년 되면 하는 오히려 더 처량해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가장 소중한 친구와 제 남편을 동시에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시간을 좀 가지자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으나 혼란스러웠어요. 다 지난 과거이니 참고 살까 싶다가도 애초에 저딴 과거가 있는데 제게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 연락도 안 하시던 분이라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 저예요. 예성이야, 너 민정이랑 덕수 사이 알았다며? 근데 왜 쿨하지 못하니? 어차피 다 지난 과거인데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건데? 어? 지금은 네 남편이잖니. 그런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네?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만 빼고 세 사람 모두 알고 있던 거네요? 그냥 저 혼자 바보였네요, 그쵸? 말을 뭘 그렇게 하니? 솔직히 요즘 세상에 나처럼 쿨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안 그래? 너 이렇게 살기 편하게 해주는데 너도 쿨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는 과거 없어? 남자 한 번도 안 만났어? 그것도 아니잖아. 지는 뭐 얼마나 깨끗한 과거를 가졌다고 내 아들을 잡들이를 하고 있어.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딸이 이런 상황이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로. 그렇게 짜증만 낼 게 아니라 불안하고 성질이 나면 네 남편을 네가 지켜. 그러다 민정이한테 뺏기면 더 열받지 않겠냐?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저는 시모와 대화를 나눈 후 더 열받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가장 귀했던 우정과 사랑을 잃었고 저는 그 길로 제주살이를 시작했어요. 저는 저런 지긋지긋한 곳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늘 꿈이었던 카페를 차렸고 우연찮게 유명한 유튜버가 왔다가며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덕분에 매출은 급상승했고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 후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주도 완벽하게 적응했고 체인점을 2개나 더 오픈했습니다. 바쁜 만큼 돈이 모였고 평생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어요. 사실 제주에 와서 오션뷰인 집에서 살고 싶었으나 금액대 때문에 평범한 집에서 내내 살았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된 후 저는 꿈에 그리던 오션뷰 집에서 살게 되었죠. 하나둘씩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후 저희 부모님도 제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분 여태껏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으니 노년에는 일하지 마시고 푹 쉬며 매일을 여행처럼 살아보시라고 했죠. 제가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렸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제가 다 뿌듯했고 열심히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겼죠. 저는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친구가 절 찾아와서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에 보던 그 몰골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설마 나 찾아왔니?
성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연락을 끊고 살겠냐. 안 그래? 너가 그렇게 상처를 받을 줄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나 같아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멍청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그래, 이해해줄게. 근데 그 이상은 없어. 너랑은 이미 끝이고 더 풀어보고 말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 불편하고 보기 싫어. 그래, 안 찾아올게. 대신 제발 나 돈 좀 빌려줄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나쁜 새끼가 돈놀이 하면서 다 말아먹어서 내 앞으로 남은 거라고는 빚뿐이야. 하루하루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성이야. 너 잘 살잖아. 왜 찾아왔나 했네. 민정아, 너 꼴 좋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줘서 그 나이에 빚더미에 쌓여 망가진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원래 사람이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고 하잖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 사귀러 경찰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며. 애초에 너희들이 짜고 친 게 아닌가 싶은데. 맞지? 염치도 없이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물을 한 바가지 뿌려서 쫓아냈습니다. 진실은 듣지도 못했지만 전 저것들이 짜고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굳이 저랑 결혼을 했을까요? 거기다 마음도 없다면서 이혼하자마자 둘이 동거를 또 시작했을까요? 아무쪼록 저런 것들에 대한 소식은 더는 듣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